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1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경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제 그제 무토기토라고 하는 토에 관한 일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내일은 이제 경금, 오늘은 경금, 내일은 이제 신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신금이 아니라 이제 경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겠는데,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일간에 태어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또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볼 때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죠. 그냥 단순히 금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뭐 음과 양으로 나눈 것이 아닌데, 이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갖다가 둘로 나누게 되면은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공부하는 경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죠. 경금하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에 해당이 되는 경금과 음에 해당이 되는 신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눠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 자체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음금 같은 경우에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봤을 때 땅 위쪽에 있는 줄기라든가 이파리라든가 이런 쪽을 양이라고 보고요. 땅 밑으로 뿌리는 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밝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이 양이라고 하면 작은 것은 또 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음양의 관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음양이 서로 대조만 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같은 개념인데, 남자와 여자가 항상 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결혼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즉 남편하고 처하고 뭐 싸울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 예를 들어서 남자라고 하는 개념,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 혼자 완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것 혼자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부족한 면을 여자로 채워주는 것이고, 여자의 부족한 면을 남자로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도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때는 음이 있어서 양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이고, 또 음이 있을 때 음이 부족한 것을 양이 이렇게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을 대표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화라고 하는 것이 양을 대표하는 것이고, 음을 대표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가 음을 대표하게 되는데, 화에 부족한 것을 수가 채워주는 것이고요, 수에 부족한 것을 화가 채워준다, 이렇게 놓고 봐도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를 뜻하죠. 제가 얼마 전에 뭘 봤냐면 영화, 여러분들 많이 보죠. 오래된 영화죠. 어떤 영화를 봤냐면 설국열차라고 하는 송강호하고 뭐 또 어떤 또 여배우 나오죠. 설국열차를 제가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습니다. 영화 자체가 좀 재미있고 공간 자체가 이제 기차라고 하는, 열차라고 하는 그 안에 한정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신분의 엄격한 또 구분이 있죠. 근데 이 설국열차는 뭐예요? 세상이 다 땡땡땡땡 얼어버렸죠. 그 땡땡땡땡 얼어버린 것을 갖다가 열차 안에서 생존자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세상이 얼었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수가 너무 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은 수가 너무 왕해져서 다 얼어 죽었지만은 설국 열차 안에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가 있어서 열차 안에는 그래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열차 막바지에 보면 열차가 사고가 나면서 이제 열차가 이제 고장이 나죠. 폭발을 하고 고장이 나는데 이전에 봤던 그런 세상보다는 그래도 온기가 많이 살아있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뉘앙스, 이제 이 지구상에서 다시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구나. 뭐예요? 그 이전에는 수가 너무 강했다라고 하면 화가 수가 너무 왕해져 가지고 너무 전체가 이제 남극 대륙처럼 이렇게 너무 추워졌던 그런 세계를 화의 온기가 다시 수를 보완해서 따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화가 너무 와가지고 기온 자체가 막 60도 70도 이렇게 생겼다라고 봐보세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 같은 거 못 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건식 사우나 이런 데 좀 뜨거운 데 가면은 막 70도 8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간단하게 사우나 할 때는 거기서만 10분 20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사우나 속에서 살으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바깥에 안 나오고 계속 70도 80도에서 있으면 사람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는 어떻게 됩니까? 수로서 또 식혀주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남자 여자의 개념, 음양의 개념. 그 다음에 또 밝고 어두움의 개념. 세상 계속 밝음만 있다라고 하면 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어두움이 있어야지만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 그런 개념인 것이고, 또 성질 자체가 양의 성질하고 음의 성질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표현해요. 금 중에서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은 단단하고 곧고 아주 그냥 무게감도 있고, 그 다음에 강철같이 날카롭고, 그 다음에 묵직한 그런 강철 같은 것 내지는 뭐 고철로 봐도 되고요. 고철 내지는 뭐가 있어 강철 했으니까 무쇠 같은 거죠. 무쇠 같은 거 아니면 원철 땅에서 금방 캐는 이런 쇠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 자체 바로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녹도 어느 정도 쓸어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단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박하게 제멋대로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이 바로 원철이고 고철인 것이죠. 그죠? 강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단단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강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본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바로 그러한 거칠고 투박하고 잘 재련되지 않아서 제멋대로 뭐 이런 것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징은 뭐예요? 강인한 거죠. 강인한 것이 경금 일간의 굉장히 특징인 것이고,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경금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경금한테 그 강인하고 단단하고 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오히려 또 경금한테는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강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진짜 이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이거를 단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상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강인함을, 경금의 특징인 강인함을 어떻게 잘 단련해서 활용도 있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 땅에서 예를 들어서 쇠를 뽑아 올렸는데 그거를 재련할 기술이 없다. 그러면 솔직한 말로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죠? 그냥 고철 정도밖에 용도가 없지만 그 고철을 단련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고철을 가지고 칼도 만들 수가 있겠고, 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물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가 있죠. 옛날에 사람 인류 시대가 석기 시대가 있었고 청동기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철기 시대가 이렇게 있었다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돌이라든가 자연적인 돌 같은 걸로서 사냥을 했었던 시대, 석기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청동 같은 경우는 쇠 위에서 굉장히 그 재질이 좀 무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서 칼싸움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칼이 부러지거나 칼이 뭐 휘어지거나 이렇게 되죠. 물론 사냥할 때는 좀 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효용성이 조금 있었겠죠. 근데 철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청동기 시대는 철기군한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강인한 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은금은 양금인 경금처럼 이렇게 단단하고, 물론 단단하겠죠. 따지고 보면은 경금을 철기라고 하면 신금은 청동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처럼 이렇게 단단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좀 부드럽고, 경금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약간은 아름다운 미적 감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금이죠. 그래서 신금을 우리가 비유를 할 때는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도자기 같은 거 매끈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리 같은 것도 해당이 되죠. 유리 같은 경우도 크리스탈 유리 같은 거죠. 아주 깔끔하면서 이쁜 그런 유리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다이아 같은 것도 금은 보석 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에서 주고받았던 그런 거 있죠. 뭐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이거 다 신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금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원래 있던 그 원석을 가지고 또 금강석도 다이아 만들기 전에 원석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련을 해가지고 다이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경금은 원철 즉 고철과 같기 때문에 이제 단련을 해야 되죠.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금을 단련할 때는 목화 토금 수 중에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화밖에 없다. 만약에 화가 없을 때는 그냥 경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목적에서 수를 쓰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경금을 기물로 어떤 물건을 고가의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화로서 만드는 것이지 수로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땅에서 이런 거예요. 배를 만들고요. 저기 현대차 같은 데 차도 만들고 군대에서는 탱크도 만듭니다. 굉장히 단단한 어떤 특수 철강 같은 걸로서 배 무기 이런 거, 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무겁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이걸 숫돌로 갈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불로 녹이거나 아니면 불로 달구어 가지고 기물을 만들어야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 그 쇳덩어리 갈아 가지고 언제 총 만들고 배 만들고 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경금을 단련해서 용도 있게 기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수가 아닌 화고, 화가 없을 때 수를 쓰는 것은 단순히 경금의 기운을 설기해서 쓰기 위해서 그냥 그냥 말끔하게 좀 닦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것이지 기물을 만들어서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화 중에서도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화는 양화인 병화가 아니라 음화인 정화를 얻어야 되고요. 정화는 정화일간 음화의 특성상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이 정화가 힘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기물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반지, 귀걸이 이런 것들, 장신구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신금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다시 화로서 단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신금은 맑고 깨끗하게 청징하게 티끌 하나 없이 맑게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경금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되고요. 신금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물론 신금에 대한 어떤 또 구구절절한 사연, 경금에 대한 또 구구절절한 또 진짜 눈물 없이 또 볼 수 없는 또 이게 심파극 같은 내용들이 절절히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아주 알아두면 좋지만 초반부터 명령을 배우는 입장에서 너무 구구절절한 사연, 경금에 막 한 달씩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금은 양금이고 완절금 무쇠화 같다, 강철 같고, 이것이 용도 있게 쓰임이 있으려면 화가 필요하다. 수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수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왕한 금의 기운을 그냥 설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다. 신금은 양금이 경금인 경금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약간 아름다운 그런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보석과 같고 도자기와 같고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반지가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 반지를 깨끗하게 광약으로 닦아서 빛이 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자, 워커 군화가 있죠. 군화 요즘은 그냥 옛날 가죽으로 만든 그런 군화가 아니라 좀 이제 개량종 군화는 구대학 발라서 닦지 않는 그런 것도 쇠으로 되는 군화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옛날 같은 저희 군대 있을 때는 처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초를 좀 녹여가지고 틈틈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틈틈이 좀 막은 다음에 그 초를 이제 싹 필요 없는 부분 닦아내고, 그 다음에
광약 그 구두약을 갖다가 잘 먹여가지고 물광을 내는 데도 있고 불광을 내는 데도 있죠. 그게 바로 임수로서 깨끗하게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쉽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경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은 입추가 되어야지 신월이 되는 것이고요. 이전 4, 5 미월에서 신유술이라고 하는 계절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4, 5음이 남방에 해당되는 그런 계절은 여름이었다라고 하면 신월부터 시작해서 유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서쪽 방향은 계절로는 가을이 되죠. 특히나 신월은 입추가 지나면서 바로 가을로 넘어갔기 때문에 초가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맹추라고도 하고요.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사람들이 무시할 때 맹추, 이렇게 그런 맹추가 아니라 초가을이라고 해서 맞맹자를 쓰죠. 이 맹자가 맞맹자, 우리 사람들 첫째를 맞이라고 하죠. 가을도 가을 삼형제가 신유술월이 있다라고 하면 신월이 바로 맞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맹추, 신월은 첫째, 유월은 둘째, 술월은 셋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맹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원서 있죠. 원서 한자로 된 그런 명리서적을 볼 때 맹추지절에 경금생이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 써놓게 되는데, 맹추를 모르면 또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신월 30번 정도 반복하죠. 그러면 신월이 맹추라고 하는 것, 초추라고 하는 것을 거의 한 30번 정도 떠들다 보면은 그냥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유술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금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신유월이 금이 가장 왕한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술월은 금의 임관지랑 여기가 금의 쇠지가 되죠. 그래서 가장 왕할 때가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금이 가장 왕하죠. 우리가 사정이라고 해서 자오묘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는 수가 가장 왕할 때가 이 자월인 것이고요. 5월은 화가 가장 왕할 때가 바로 이 5월인 것이고, 묘는 이것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왕할 때가 묘월인 것이고, 유는 금이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된다. 사주 중에서 이렇게 지지로 자오묘유를, 이 자오묘유를 예를 들면 자년에 5월에 묘일에 유시 이렇게 태어나서, 물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좌우묘를 다 갖추는 사주를 사정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옛날에 어떤 이 사람이 좌우묘를 다 갖췄다라고는 말이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사주들은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감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사정격이 돼서 입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격이 좋으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격하면 사극이요. 사극으로 부기가 극품에 이른다 했어요. 극품에 이른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오묘를 모두, 사정격을 모두 갖췄는데 실격하면 격이 깨졌다라고 하죠. 실격하면 사충으로 천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충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충, 묘유충, 이렇게 사지전충을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좌우충은 자수오화가 서로 충하는 거고, 묘유충은 묘목, 유금이 모루 충해서 사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하는 거. 뒤집으면 천재인데 뒤집으면은 좀 바보거죠.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좌우묘유를 갖췄는데 입격하게 되면 부기가 극품에 오른다. 옛날로 같으면 어차피 임금의 씨앗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시대였을 때는 명재상까지 올라서 부기를 크게 얻을 수도 있지만은, 실격하면 저기죠. 완전 꼴짝이 완전히 침 질질 흘러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 있죠. 옛날로 따지면 천민이죠. 천민.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왜 또 여기까지
말이 번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저기 유월이 금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좌우묘유, 자는 수가 가장 왕할 때, 오는 화가 가장 왕할 때, 묘는 목이 가장 왕할 때, 유는 금이 가장 왕할 때. 그래서 좌우묘유가 다 자는 수의 제왕지, 오는 화의 제왕지, 묘는 목의 제왕지, 유는 금의 제왕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월에 금이 가장 왕하고요. 수월도 금이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월은 토가 왕한 계절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 인간지가 돼서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왕할 때 태어난 건데, 우리 쉬운 말로 이쁜 댕댕이도 지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멍멍이들도 집 근처 주인이 있을 때는 아주 용맹하게 짖고, 그러다가 지 혼자 떨렁 떨어져 있으면은 꼬량지 내리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 댕댕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귀여운 면모이면서 약간 야비한 면모,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개는 조금 두려움의 존재, 특히 개가 클수록 옛날 그 물렸던 그 생각 가끔 이렇게 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댕댕이는 이뻐는 하되 키우지는 말자라고 하는 개인적인 철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경금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굉장히 억수로 그 다음에 억수로 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겁나게 왕하기도 하죠. 그래서 경금 신월생은 자 일간 왕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금이라고 하는 특징, 양금으로서 거칠고 투박한 강한 강철 완철금과 같기 때문에 이 경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경금이 더 거칠고 강할 수도 있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무쇠가 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화가 있어야지만, 화 중에서 어떤 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어야지만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라고 하는 화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료, 땔감이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경금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 경금이 왕하면 경금이 크죠. 크면 클수록 어떤 물건, 큰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이 쇳덩어리가 많을수록 큰 범선 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금의 재질이 단단하고 많을수록 비행기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금이 손바닥만한 것밖에 없다. 물론 그 손바닥만한 경금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데, 손바닥만한 경금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손바닥만한 물건밖에, 홈이라든가 조그만 칼 같은 거, 더 작으면 과도칼, 더 작으면 손톱깎이 만드는 거죠. 근데 금이 막 1톤, 2톤, 100톤, 1000톤 있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나서, 내지는 경금이 월령에 상관없이 금에 따른 타지지에 금이 많아서 일간이 왕하면 금 자체가 많다, 단단한 금이 많은 것이니까 화를, 특히 정화를 크게 얻게 되면 그 경금이 큰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존해 줘야 되죠. 경금 입장에서 정화는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이 되는 것이고, 간목 입장에서 경금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재죠. 편재는 재물인 것이고, 정관은 명예죠. 그래서 경금 일간이 왕했는데 뿌리 있는 정화, 뿌리 있는 간목, 정관과 편재를 얻게 되면 참 부귀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대격의 사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럽지 않으십니까? 신월의 경금 반드시 정화간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사주를 볼 때도 이러한 틀에서 사주를 보시게 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금인 경금일간이 금왕절인 초추, 즉 초가을인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양금이 월령이 어떤 월령? 월령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태법으로 금왕절이면서 임관지에 태어났죠. 그래서 양간이 월지에서 임관지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 월지에서 임관을 본 것이고요. 병화
병화가 예를 들어서 병화가 4월 내지는 병화 그다음 무토도 마찬가지로 무토도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된다. 인간지를 보는 것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경금 말씀드렸죠. 경금은 신월. 그 다음에 임수는 해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모두 인간지에 태어난 것. 다시 정리하면 간목은 인월, 병화, 무토는 4월, 그 다음에 임수는 해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태어난 것이 되는데, 이걸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걸록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걸록격, 월지를 얻어서 걸록격이 되죠. 간목이 인월이 태어나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도 4월, 무토도 4월에 태어나면 사주의 격국은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도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다. 걸록격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걸록은 제왕 다음으로 그 오행이 왕한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왕사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 자체의 생명력이라든가 간목 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큰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양이 이제 11시 좀 넘어서 이렇게 아주 강렬한 빛을 내뿜을 때 병화를 생각하시면 되고, 무토가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광활한, 아주 광활한 드넓은 광야 내지는 아주 높은 태백 산맥 같은, 아니면 히말라야 산맥 같은 큰 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과 같은 큰 호해라고 하죠. 바다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재질의 강철이 아주 수천 톤, 수만 톤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걸록격이 되면 신왕한 사주고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억부용신법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누를 억자죠. 억은 예를 들어서 양이라고 하면 부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죠. 이걸 음으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강한 자는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고, 약한 자는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애들도 그렇죠. 강하고 씩씩하고 밥도 잘 먹고 애가 기골이 장대해. 그럼 이런 애는 어떤 것이게요? 운동도 시키게 되고 등산도 시키게 되고 여러 가지 좀 센 거를 이렇게 시켜도 강한 아이들은 다 따라가지만은, 애기가 밥도 잘 안 먹고 비리비리 몸무게도 넘들어 30kg, 40kg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 얘는 뭐 20kg, 25kg 이렇게 나가면, 그런 애들은 뭐 운동시키면 하다가 못합니다. 그죠? 그런 애들은 보약을 해서 억부에서 도와준다 해서 보약도 먹이고 힘도 북돋아 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강한 아이는 자, 너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야, 달리기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한번 해봐라. 이게 억부용신법인데, 경금이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억제 통제시켜주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집단, 경찰이라고 하는, 특히 군인 집단은 굉장히 강하죠. 총도 쏴야 되는 거고 수류탄도 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탱크라든가 이런 것을 또 다뤄야 되죠. 굉장히 험악한 어떤 직군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거 잘못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게 되면 총기 사고, 그렇죠. 총기 사고는 뭐 몇 명 죽지도 않지만 죽는 것 자체 그것도 큰 문제지만, 포탄을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잘못 쐈다 그러면 엄청난 한 도시가 괴멸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이죠. 그런 강한 데서는 어떻게 돼요? 군기라고 하죠. 군기 확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엄경한 규율을 관성으로서 통제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와 같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것으로서 통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화라고 하는 견제장치, 통제장치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게 되면은 군인 중에서도 아주 최정예 군인들이 있죠. 그런 최정예 군인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은 강한데 화가 약하면 마발이 군대죠. 당나라 군대, 그런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던 정화간목이 힘이 있을 만큼 최정예 군대가 된다라고 하면, 정화간목의 힘이 약하면 그 경금을 다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부기라기보다는 좀 작은 부기를 얻을 수 있는 건데서, 일간이 왕하면 왕한 만큼 재성도 관성도 같이 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금 중에 사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친으로 보게 되면 상관이죠. 일지에 상관이 이렇게 있겠고요. 이 상관이라고 하는 자수는
일월지에 있는 신금을 보게 되면은 원래 신자진 삼합이 돼서 수가 왕해지게 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진은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가 왕해지죠. 자, 경금이, 자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수가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때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뭘 쓴다 그랬죠? 정화를 쓴다라고 했는데, 수가 있게 되면은 금의 기운을 설하는 것은, 뭐 금이 강하기 때문에 설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를 써야 되는데 수가 왕해지게 되면 수는 화를 극하려고 하죠. 원래 경금 신호를 통해서 얘가 필요한 것이 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써야 될 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죠. 그래서 신월의 경금은 수가 많아지는 것은 이거는 나한테 오히려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재에는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축토는 정인이 되죠. 정인. 저거는 이제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축토는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습토는 금을 생할 수 있죠. 생금, 가능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신월의 금이 왕이에요. 신월에 충분히 필요 이상으로 경금이 왕한데, 다시 인성이 있어서 금을 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간도 왕한데 인성이 있으니까 뭐 인성은 뭐 어머니의 사랑이고 연애 있으면 뭐 조상에서 내리는 뭐 유산이라면서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주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신월, 그래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축토는 굳이 나를 생겨줄 필요 없죠. 만약에 경금 일간이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라든가 아니면 4, 5월 같이 경금 자체가 약할 때는 축토가 있으면 도움을 받죠. 이천 생주해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금이 왕할 때는 내가 지금 배가 불러 죽었는데 또 막 뭐 먹어라, 뭐 갈비 먹어라, 뭐 갈비는 좋은 것인데 내가 저 갈비를 먹으면 배탈 나서 죽거나 아니면 배가 터져 죽거나 뭐 아주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안 먹는 게 상책인 것이죠. 신월의 경금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일간 자체가 충분히 왕하기 때문에 다시 토로서 생주할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를 봐야 되는데, 월간의 병화, 정화가 아닌 병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병화가 있긴 있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화가 있긴 있는데 모양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그 권한이라든가 힘이 없는 거죠. 원래 사회생활이라든가 직장생활에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죠? 사장은 사장인데 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없고 그냥 이름만 딱 걸고 가만히 탱자 오면은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밥 때 되면 밥 먹고 시간 되면 퇴근하는, 그리고 이거 결제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거는 내가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바지죠, 바지. 지금 이 상태, 이 병화가 힘을 내서 좀 조후라도 좀 해. 이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기 때문에 신월에 자수가 지금 한습해지거든요. 그러면 병화로 조후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병화가 바지 사장인 것이죠. 바지 사장. 힘도 하나도 없는데 이 바지 사장이 회사 와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바지 사장이라도 사원들 이게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또 좀 덕담이라도 좀 해주고 하는데, 이 사장이 회사 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와가지고 딱 오자, 저 나왔습니다. 출금 도장 꽝 찍고 회사 직원들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컴퓨터를 딱 키더니 거기서 넷마블을 하고 피파 축구를 하는가 싶더니 또 누구랑 전화해서 장기를 또 이렇게 두고 포카 맞고 피 맞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금이 병화하고 신금이 탐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병화가 병화로서의 일을 하지 않고 힘도 없는 데다가 신금을 딱 보니까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탐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탐합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이거 경금일간이 일간을 왕한데 단순히 그냥 수로서 설계하면은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금이 왕한데 불이 있어야 이걸 쓰는데 불은 없고,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녹슬지 않게만 관리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녹슬지 않게 관리만 하는 거예요. 쇠가 있는데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그걸 불로 단련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창고에다만 놓고 도둑 맞지 않도록 내지는 녹슬지 않도록만 관리하고 있는 정도가, 불을 쓰지 않고 화수를 쓴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다. 경금의 용도가 크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긴다. 그러면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화를 봐야 된다. 화 중에서도 정화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답이
빵 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제일 먼저 병자시 보죠. 병자시. 병자시가 되면 역시나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 병화 두 개가 있지만, 어떤 분들 하늘에 태양은 두 개 있어서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냥 집어치우시고요. 태양 두 개가 있건 세 개가 있건 상관이 없지만은, 이 병화도 신금하고 바지사당 게임하느라고 요 병화 못 쓰고요. 이 병화도 쓰려고 하다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 사주는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야죠. 금수운으로 갔다간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병술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나마 병자시 비해서 술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조훈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 병화 하나 가지고 조후하는 데는 힘이 매우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또 목화운으로 가면 좋을까? 경금이 이렇게 바로 옆에 두 개나 칠살 두 개 붙어 있으면요, 나중에 경금이 이 병화에 의해서 좀 심한 좀 안 좋은 일을 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살이 칠살이 어느 일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칠살이 이렇게 일간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언젠가 한 번은 그것이 말썽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정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화와 마찬가지로 지지로 뭐가 없다? 뿌리가 하나도 없죠. 정화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정화가 살아나게 되면 경금을 단련해서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는 뭐 인목 봐서 인목이 있게 되면 병화에 뿌리는 될 수 있겠지만, 역시나 정화를 보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토 투출하게 되면은 금을 갖다 생활라고 또 하겠죠. 그죠? 신월의 경금 토가 있어서 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 자꾸 경금을 땅 흙 묻혀버리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거 결코 좋지 못한 그런 개념이 되겠고, 자, 임오시, 자, 시지에서 오화를 봤습니다. 오중정화로 경금을 단련할까 했는데, 이거 좌우상충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식신이 있어서 화를 갖다가 다 꺼버리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모시가 좋을 것 같지만 그닥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도 마찬가지로 사화가 있지만, 사화는 뭐 굳이 조후하는 용도, 그 다음에 사화는 병화의 뿌리가 되는 용도, 이 정도로 쓸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신금에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사중경금이기 때문에 여기도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목화운으로 가면 좋을지는, 이거는 저도 뭐가 좋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대운 세운의 향배도 중요하지만 그때 세운이 좋아야 된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그래도 꼭 집어서 선생님 이거 목화운이 좋아요, 아니면 금수운이 좋아요,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월등히 낫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운 가게 되면 좀 힘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갑신시 같은 경우는 다시 갑목 얻었고 신금 얻었기 때문에 금은 왕하죠.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을류시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유금 양인까지 왔는데, 을목 보게 되면 병신이 탐합을, 을개영이 탐합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을류시보다는 차라리 갑신시를 잡고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목화운이 좋다, 금수운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줬죠.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그냥 아들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금순으로 가야 된다, 이건 딸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보면서 태기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뭐 신살, 공망, 삼재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신살 있잖아요. 사주가 태어나게 되면 신살만 많으면 뭐 10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 하더라도 뭐 7, 8가지는 다 있게 되어 있고요. 좋은 신살만 있는 사주도 없고 나쁜 신살만 있는 사주도 없습니다. 이런 신살 저런 신살 다 되어 있고요. 삼재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항상 겪게 되는 것이고, 공망도 원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대운이나 세운에서 또 공망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 공망이 왔다고 해서 뭐 좋으냐 나쁘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 좋을 것이 더 나빠지고 나쁠 것이 좋아지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살, 공망,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삼재 이런 것들, 그리고 쓸데없는 이론들 그냥 배제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주는 중화를 이루는 것에 핵심을 둬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의 중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열의 중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걸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시고, 천간은 팔법관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팔법관,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8가지 관법이라고 하는 팔법관건인데, 천간은 생극 재화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는 뭐예요? 형충회 합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간은 천간끼리 생극 재화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는 지지끼리 형충회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지지에 있는 수가 천간에 있는 화를 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천간에 있는 화가 지지에 있는 금을 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간은 천간끼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간끼리 합을 할 수도 있고, 천간끼리 극을 할 수도 있고, 천간끼리 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지지는 지지끼리 합도 할 수 있고, 충도 할 수 있고, 형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천간이 지지가 천간을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을 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에서 수는 목을 생한다,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만은 지지가 천간을 극한다, 이런 개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사주를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충형도, 이것이 충이 되느냐, 이것이 형이 되느냐, 이것이 합이 되느냐, 합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이런 거 모르고 가르쳐주는 사람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강조하지만은, 신살, 공망, 삼재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걸 배우게 시키고 가르쳐주기 시키니까 거기에 연연하는 거지. 중요한 건 이거 알면 그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도 오히려 혼선만 가중되게 된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 기초, 가장 쉬운 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주를 잘 하는 사람. 요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공인중개사 시험 보죠. 공인중개사, 요거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은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라고 해서 40점 밑으로 가라 걷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상대평가에서 국가에서 올 한해 그 중개사 인원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돼서 올해는 몇 명 뽑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1년에 2만 명씩 나왔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제 앞으로 대폭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는 따놨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옛날에 제가 따놓은 게 있는데 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공인중개사 이제 어려진데, 이 여러분들이 이 중개사는 지금 앞으로 이제 상대평가는 좀 다르겠지만은 절대평가는 고득점 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저기 뭐 100점씩 맞으려고 노력합니까? 과락 없이 60점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쉬웠던 것, 기출 문제 같은 것 많이 풀면, 그리고 동강 많이 들으면은 다 이거 합격할 수가 있어요. 이거 떨어지는 게 너무 웃긴 것이죠. 그죠? 명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장 쉬운 거를 가장 잘 하는 사람들이 사주를 가장 잘 봅니다 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